안녕하세요. 2월 1주차 고팍스 뉴스레터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이번 금리 인상폭 축소에도 향후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품 가격에서 인플레 완화 과정이 시작됐다라는 발언에 주가는 크게 반등하고 달러화와 국채금리는 급락했는데요. 연준은 성명에서 소비와 생산의 완만한 성장이 이어지고 노동시장도 견고하다라며 인플레는 완화됐으나 여전히 상승 국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 물가 상승세가 확연히 주춤한 데다 지나친 통화 긴축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은 바 있습니다. 당초 강한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던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완화를 인정하며 다소간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에 자산시장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의 경우 기술주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고 가상자산 시장 역시 비트코인이 24,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연초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거래 지원을 종료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행 형태와 무관하게 증권의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들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토큰 증권이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이 같은 지침이 실현될 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됐던 토큰 중 상당수는 거래 지원이 종료되거나 증권사 쪽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금융위는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의 성격을 띠면 증권이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성격의 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권성 토큰의 구분은 지난해 4월 금융위가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소관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 대상의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슈퍼앱 전환을 목표로 가상자산 결제 기능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일 글로벌 경제 매체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위터는 현재 다양한 결제 기능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정 화폐 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결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대표적인 가상자산 옹호론자로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테슬라에도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 도입을 시도한 바 있는데요. 머스크는 수익성 한계라는 현재 트위터의 약점을 보완할 혁신 지점으로 결제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는 트위터 서비스의 유용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뉴스, 엔터테인먼트, 결제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했고 관련해 지난 연말에는 트위터 자체 가상자산 발행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위터가 가상자산 결제 기능 도입을 위해 대체 불가능 토큰 상품 구매, 이용자 간 송금, 도네이션 등 다양한 경제 및 보상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비트코인이 강력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상승세 지속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사 이토로는 비트코인이 1월 로켓 랠리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며 비트코인의 가격 방향성은 연준에 달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더라도 인플레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경기 침체까지 더해진다면 비트코인 랠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월가의 그레그 마가디니 엠버데이트 이사는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위험자산과의 높은 상관관계는 계속될 것이라며 거시적인 경제 변수에 의해 비트코인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리날덴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 설립자 리날덴은 연준뿐 아니라 재무부의 통화정책에도 주목해야 한다라며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고 재무부가 현금 계좌를 채우는 과정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리날덴은 비트코인이 바닥에 이미 근접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 저점을 리테스트할지도 모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시장의 투심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60을 상회하며 어느새 탐욕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아직 가상자산과 증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소비자 물가지수와 재무부의 통화 정책 등 외부 변수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달 14일 CPI 발표 결과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관련 일정을 주시해야겠습니다. 연말마다 장문의 가상자산 시장 전망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한 크립토 애널리스트 아담 코크란이 2023년에는 어떤 가상자산을 주시하고 추천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다룬 레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장중혁 소장이 생각하는 2023년의 가상자산 시장을 휩쓸 10가지 트렌드와 각각의 트렌드를 선정한 이유 및 향후 펼쳐질 모습에 관한 영상을 지금 바로 알고팍스에서 만나보세요.